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우리도 간다. 아마존 시총 2조 달러 육박, 주가 첫 190달러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주가가 장중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시가총액 2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장중이긴 하지만 아마존 주가가 190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가는 191.29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도 198조 9천억 달러를 기록하며 2조 달러 클럽 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주가가 192.54달러를 넘으면 시총 2조 달러가 됩니다. ARM 실적 전망에 실망, 주가 2% 이상 급락. 영국계 반도체 설계업체 암이 지난 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으나 실적 전망이 월가의 예상에 미달함에 따라 주가가 2% 이상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뉴욕 증시에서 암은 전 거래일보다 2.34% 급락한 103.5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또 주요 간부 회사 떠나 1.57% 하락. 테슬라 주요 간부가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거래일보다 1.57% 하락한 171.9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제품 출시 책임자인 리치 오토는 이날 링크드인을 통해 지난주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회사를 뒤흔들고 있는 최근의 정리해고가 회사의 조화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이 고용 지표 잘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와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고용 둔화의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시장 컨센을 상회한 건 물론이었고요. 거기다가 그간 좀 이어져 왔었던 20만 건 극초반대 굴레를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표는 일부 미국 학교에서 봄방학을 맞이하면서 일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은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더 확실한 기준 금리의 향방은 다음 주에 발표될 CPI를 확인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대응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PD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또 오늘 마지막 거래일 또 금요일인데요. 오늘만 끝나면 또 주말에 또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너무 주식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어제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가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괜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체감상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빅테크 기업 중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가 어제 조정이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빠지고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다면 이건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견조하게 이제 다른 그동안 못 올랐던 실적이 이번에 EPS 단으로 많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실적 시즌에.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뭐 하락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보다는 이제 그동안 우리도 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눈에 띄는 거는 이번 어닝 시즌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너무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너무 까다로운 것 같다. 그렇죠? 가이던스 실적 시즌인 것 같은 느낌?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조금이라도 그 문턱을 못 넘으면은 그냥 주가가 와장창 무너지는 좀 이런 허무한 시장도 연출이 됐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시장 자체는 견조해 보이니까 너무 걱정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번에는 고용에 조금
집중해서 보겠다. 근데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8개월인가요? 8개월 만에 조금 많이 청구가 됐다. 그래서 실업 부분에서도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걱정보다는 좀 시장을 새로운 황금알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관점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승부주를 보시면 그 황금알을 찾아드리고 있으니까 어제장 또 승부주 한번 봐야겠죠? 한번 수익률 보시겠습니다. 자, 넷마블이 지금 65,900원 어제 조금 매수가는 그랬지만 분할 매수 관점을 좀 주셨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신 분들은 수익률을 좀 높게 받으셨을 겁니다. 어제 넷마블은 견조한 흑자 전환과 그다음에 이제 나 혼자 레벨업에 이제 청신호로 좀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하신 분들은 약 수익률이 6% 이상 났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김성규 전문가님 전목 보겠습니다. 한솔케미칼 0.2%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네. 일단은 넷마블이요. 어제 이제 급등세로 시작을 하는 바람에 이제 조금 완전 체결은 안 됐지만 그래도 어제 분할 매수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6.7% 정도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넷마블이 네.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나 혼자 레벨업 저도 그 웹툰을 재밌게 봤는데 그게 한 140억 뷰였나요? 네. 대단한 웹툰입니다. 우리 네. 또 인생 선배님들은 웹툰을 잘 안 보시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그 나 혼자 레벨업은 정말 대단한 웹툰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도 정말 아주 강한 웹툰입니다. K 웹툰 중에서 그 IP를 딴 게임이라 네. 지금 벌써부터 글로벌 매출 탑 10에 네.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또 넷마블이 하이브 지분을 또 정리를 하면서 실탄까지 마련하고 흑자전에 성공하면서 게임주에서 나 혼자만 또 주가 레벨업을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한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게임이죠. 게임 사업 자체가 일단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갭상승이 너무 높게 나왔어요. 아침에 8.5% 상승 출발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상승을 좀 둔화됐는데 그래도 뭐 아래꼬리 길게 나오면서 마감했다는 것은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 저가 매수세가 확실히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던 것이고 계속 좋은 뉴스 나오고 있죠. 실적 생각했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뭐 하이브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이브랑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계속 협업 관계는 계속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 상당히 좋은 기대감을 보여줬고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븐 2도 이제 5월 말에 지금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그 넷마블이 좀 그 기업 변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뭐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코스피가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가총액 상해 종목 탑 10 종목들이 다 내려가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나마 이 시장을 지탱하게 해줄 수 있었던 섹터가 바로 화장품, 그다음에 미용기기, 네. 유창희 대표님이 강조하셨던 그 섹터가 견조하게 받쳐주면서 이 시장을 조금 굳건히 지켜줬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파마 리서치 네, 일단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역사상 최초로 연간 매출 1,000억 달성을 예정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는데요. 네. 어우, 대단합니다, 지금. 그렇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매출이 성장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1,000억일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성장세가 지금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 7년째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고. 그래서 그런 성장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가는 좀 안 좋게 해석했지만 다시 또 회복을 해놔서 아직까지도 이제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거 끝난 거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전 여러 날에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APR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었는데 어저께 이제 클래시스가 워낙에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죠. 좋은 실적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이 움직였는데 계속해서 중국 관련돼서 미용 관련해서 뭐 화장품이 됐든 미용 의료기기가 됐든 주목해보자 말씀드렸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4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몸풀기 정도였더라면 4월 말 혹은 지금 이번 달 들어서는 뭐 화장품 혹은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본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어제 APR이 네. 그 대표분들하고 경영진 분들이 네. 자사주 매입까지 하셨더라고. 이것도 네. 좀 긍정적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번에도 미국 실적을 보시면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배당을 하겠다 한 기업만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기업은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 트렌드는 결국엔 저피 BR 혹은 뭐 배당, 뭐 주주 환원 정책이 강한 기업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R은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주거든요.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투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이 오늘의 승부주 매일매일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제장 승부주뿐만 아니라 계속 나머지 그동안 승부주에 나왔던 종목들도 계속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뒷심이 강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일단 한솔케미칼 반도체주 어제 큰형들이 못 가서 그 영향을 받은 걸까요? 일단은 뭐 하락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한솔케미칼 자체가 원체 그 기본이 있는 회사니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최근 들어 가지고서 이제 아까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이 상승세가 굉장히 완만하게 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여기서 힘을 축적하고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빠지더라도 오히려 지금은 분할 매수에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자리에서 아직까지는 뭐 크게 다른 이슈는 없고, 제가 봤을 때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반도체 이외에도 이제 제가 볼 때 2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 됐을 때 2차 전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역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솔케미칼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솔브레인과 더불어서 2대장이죠. 소재에서는 거의 뭐 비빌 자가 없기 때문에 한솔케미칼 분명히 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수급 들어오면 아주 기대되고 계속 그때그때 반등 나올 때마다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CJ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셨던 CJ ENM이 야 드라마 덕분에 흑자전에 성공했고요. 그 눈물의 여왕 다들 보시면서 재밌게 보셨죠? 그다음에 이제 CJ ENM 보유자분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자, AS 좀 부탁드리죠. 아, 네. 네, 저도 일단, 울었습니다. 아, 네. CJNM 지금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보면은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만만하게 그렇지만 확실하게 이제 다져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올라갔죠. 6% 이상 지금 6.74% 급등이 나오고 윗꼬리를 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이제 특히 이제 CJ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그 음악 콘서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지켜봐야 되고, 특히 이제 중계권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스포츠 중계권. 네, 요즘에 관련해가지고. 류현진 선수 네.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이제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월드컵 관련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단 영화는 조금 조심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실적 보니까 영화 부분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눈물의 여왕처럼 또 대작 드라마들이 계속 빵빵 터질 텐데요. 우리 보유자, 우리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듯이 이제 우리 승부주에서는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승부를 보고 있지만 기존에 있던 종목들도 계속 AS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 놓고 8시에는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요. 많이 피로도가 누적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장에서 코스피의 하락률이 좀 높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시장을 봤을 때는요.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파생 쪽과 현물 쪽 매도세가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락한 것 같다는 느낌? 뭔가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펀더멘털이 훼손돼서 떨어지는 기분이 아니라 약간 그 하루의 이벤트성으로 빠졌다는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유차인 대표님이 네. 생각할 때는 제 생각이 좀 맞나요? 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사실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거래소에서 한 3,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선물이 6,400개 약 매도가 나왔는데, 뭐 그 최근 그 화수죠. 화수 흐름을 보면
외국인이 1조 5천억을 주식을 매수를 했었고 또 선물만 하더라도 한 3만 3천 거의 3만 4천 계약 정도 매수했었던 거에 대한 일부 매물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저께 시장이 좀 흔들렸었던 것은 사실은 어저께 이제 첫 번째가 반도체, 특히 이제 ARM이 뭐 막상 미국장에서는 마이너스 8% 갔다가 마이너스 2% 마감을 좀 하면서 선방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ARM에 대한 어떤 시간 내에서 하락이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감 그러면서 약간 대형주 중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밀리면서 시장을 좀 압박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 PBR 섹터 예를 들어서 뭐 은행주라든지 자동차 이들 기업들이 사실은 잘 버텨주고 있었다가 약간 만기의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밀리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다라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라면 뭐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조정이 준다라면 그동안 우리가 살려고 했었다가 못 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받고 나서 아직 불안한데 하다가 보니까 하면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지금 만약에 조정을 좀 준다라면 저는 눌림목 매수 유효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어제 시장 하루 빠진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라는 좀 말씀을 이제 대표님한테도 질문 던져봤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제 어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지탱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등등 이런 대표적인 큰 형님들이 잘 가주면서 시장을 올려놨는데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좀 소외받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덩치가 큰 종목보다는 약간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분을 받았는데 최근 이 방송이 개편되고 한 달 동안의 움직임에서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삼성전자나 반도체주들이 계속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도 한 6% 정도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새롭게 좀 변화되는 모습이 그동안 그냥 순환매 느낌으로 봤지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화장품 섹터 아까 질문을 드렸지만 그동안 못 올랐던 중소형 섹터들이 그 안에서도 이제 새로운 황금알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화장품주였고요. 어제 화장품 섹터에서 수급을 받쳐줬고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지수 낙폭을 좀 많이 줄인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이 첫 분기 매출이 7천억을 돌파했고요. 이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항상 셀트리온이 견조한 실적을 내면 항상 낙수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분위기 흐름이 달라졌는데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이 최근에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슈를 많이 갖고 오셨고 그다음에 실적 얘기도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팩트가 어제 셀트리온이 견조한 실적을 보여준 걸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셀트리온을 시작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이 낙수 효과가 이번에도 일어날까요?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이오시밀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거, 그다음에 줄기세포 이 세 가지가 보통 이제 앞으로 이끌어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신약을 개발하는데 너무나 많은 임상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처음부터 개발하는 데서부터 들어가는 것들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생물학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인체 혹은 이제 우리 동물적인 부분하고 좀 연결돼 있는 그런 데서 부작용이 덜하고 약간 좀 더 친화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 방법이 이제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맞추는 것들이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도 있었고 또 일부 부작용, 특히 이제 뭐 암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러 펩타이드 그다음에 줄기세포 이쪽으로 관련해서 그리고 여기 임상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강하게 움직인다. 즉 제약바이오가 가기는 가는데 오히려 바이오 쪽이 좀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김성규 전문가님도 이제 새롭게 반도체 분야에서 수급이 조금 순환매가 돌다면 제약바이오 섹터도 바이오 부분은 황금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황금알을 찾아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자 뉴스 중에 좋은 것도 있었지만 조금 이상한 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단독 기사였는데요.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을 포기하고 로봇 개발에 이제 힘을 쏟겠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왜 이러지? 지금 글로벌적으로 덩치가 제일 큰 공룡 기업이죠. 애플과 삼성전자. 애플도 2월에 애플카를 포기하고 개발 중이던 자율주행 그 팀을 해체하면서 자율주행 관련돼서 포기 선언을 했고요. 근데 최근에 어제 또 테슬라도요. 지금 그 계속 뜨거운 감자죠. 그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갑자기 FSD 죄송합니다. 하도 그 오토파일럿 FSD가 이제 사기다. 그에 관련돼서 이제 로이터에서 기사를 터뜨리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부각을 받아서 관련주들이 뜨겁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 대표 기업들이 하나 둘씩 자율주행을 포기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자율주행 섹터도 영향을 받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좀 피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창현 대표님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조짐들이 왜 이럴까요? 이게 자율주행 쪽을 자꾸 포기하는 걱정됩니다. 일단 자율주행이 가장 뭐 앞서 있다라는 게 이제 테슬라 한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특별하게 높은 기술력이 별로 없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돼서 뭔가 지금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EV9에 레벨 3를 탑재하려고 했다가 미뤄졌죠. 그러니까 뭔가가 아직은 좀 불안한 감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애플은 이제 애플카를 포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삼성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품 업체 혹은 뭐 이쪽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드웨어 쪽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하겠다. 현재 자율주행을 본인들이 해봤자 크게 이 시장을 선점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좀 계획이 좀 변화가 그렇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자율주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든 전 세계에 좀 걱정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을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누구한테 이거를 책임을 묻느냐 아니겠습니까? 뭐 만든 소프트웨어한테 그 회사한테 책임을 묻느냐, 운전하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느냐. 아직 이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 자율주행이지 제한된 자율주행 흐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쪽에 대해서 좀 개발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당장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가기에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좀 짚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드려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어쨌든 로봇 쪽에 초점을 좀 더 맞추겠다라는 의미인데 네. 그럼 대표님 엔젤 로보틱스 이 네.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까요?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런 뉴스를 보고 사실은 로봇 관련된 이슈를 좀 해볼까 생각을 좀 했었는데 로봇주들 차트를 쫙 거의 한 30개 기업을 다 봤는데 좋은 기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차트를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차트가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연초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다가 그리고 나서 다들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 이슈 자체로 반짝 상승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을까라고 본다라면 조금 더 흐름을 좀 확인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은 전 계속해서 좋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빠르게 로봇이 생활에 투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가라는 것이 결국에는 미리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들 또 앞으로의 어떤 흐름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뉴스만 가지고 뭐 과거에 지난 뭐 2월달, 3월달 로봇주들이 상승했었던 거의 흐름들이 이어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 또 대형 로봇주들 예를 들어서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뭐 추세가 살아있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뉴스의 흐름들이라든지 앞으로 정말로 이제 다른 기업들의 어떤 흐름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로봇주들도 함께 좀 움직이는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움직임 좀 나오지 않고 있고 삼성전자와 일단 연관성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리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안에서 어떤 이슈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두 분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작지만 강한 AI 살펴볼 거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피난처가 된 해운주 믿어도 될까라는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AI를 주목해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앞에 작지만 강한 붙어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들을 좀 보자라는 의미일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AI 흐름 시장이 좀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챗 GPT라든지 제미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거대 LLM을 통해 가지고 언어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AI를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이제 최근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수요를 6, 7배 이상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한 AI 서비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거는 오늘 저녁 레시피가 필요한 것인데 이거 하나 구하자고 이 전체 그 대규모 언어 그 AI 센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다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그 소규모 언어 모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관련된 서비스를 좀 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을 이제 SLM이라고 하죠. 소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 온디바이스 AI 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기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고 또 출시를 좀 하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초에 최초로 스마트폰 출시를 했고 노트북도 온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되는 제품 출시를 했고 애플도 지금 이번에 이제 맥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서비스를 탑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계가 좀 확산이 되면서 시장도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본다라면은 이게 연초에 나온 뉴스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온디바이스 AI 제품의 출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데이터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한 40% 이상 제품 시장이, 그러니까 비중이 더 높아진다라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빠르게 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관련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파이 3 미니 버전을 좀 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개 변수는 한 38억 개 정도 되는 것이고 파이3 스몰 같은 경우는 한 70억 개 언어를 가지고 AI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그 메타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좀 서비스를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메타는 라마 그 AI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 특히 메타는 이제 라마를 오픈 소스 형식으로 공개를 하죠. 그래서 대규모 모델 그리고 소규모 모델 관련해 가지고 개발자들이 참여를 해서 관련된 어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소비자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제미나 관련해 가지고 한 그 큰 게 있고 좀 작은 거, 그러니까 예를 한 20억 개나 70억 개 정도로 간단한 챗봇을 통해서 그 영역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라면은 의료 서비스 관련된 것들, 혹은 변호사라면 법률 관련된 것들,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라면 일단은 큰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또 자체 기반, 그러니까 꼭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그 하드웨어만 가지고도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저는 충분히 이쪽은 공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는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챗 GPT랑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실망스럽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AI 센터는 좀 우리나라가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작은 소프트웨어 쪽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지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메타든 협업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해외 국가로도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어떤 그 틈새 시장 공략을 해서 관련된 시장 커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나 소프트웨어 쪽도 함께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럼요, 대표님. 일단 성장성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이 잘 나올지가 좀 의문인 것 같아요. 네. 실적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뭐 아직까지는 실적이 많이 나온 기업은 없어요. 하지만 일단은 먼저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휴먼 AI에 관련해가지고 AI 아나운서라든지 AI 뭐 강사 뭐 이런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홈쇼핑에서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걸 안내해주는 사람이 AI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명한 일타 강사 분들도 이것을 미리 찍어놓고서든 강의를 그냥 대본만 쓰면 바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미 이러한 서비스가 됐고 기술력이 확인되다 보니까 최근에 유료화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좀 주목을 받았었고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좀 희한하죠. 다른 나라 다르게. 다른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MS 오피스를 거의 99% 사용한다라면 우리나라는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참 우리나라 토종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챗 GPT, 죄송합니다.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간다라면 뭐 관련된 서비스를 충분히 기존의 시장을 확보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또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을 해가지고 뭐 구독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플리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갤럭시 24 이번 제품 출시됐을 때 광고하는 거 본다라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해외에 가가지고 이게 항상 뭐 저는 이제 한글밖에 우리나라 말밖에 못하다 보니까 해외 나가면 상당히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폰 이제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뭐 동시 통역이라는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번역도 해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말씀 좀 해주셔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엔비디아가 붙으면서 굉장히 네. 잘 갔었잖아요. 네. 근데 또 갑자기 고점 찍고 뚝 떨어졌다가 물론 낙폭은 좀 만회하긴 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쪽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연속성인 것 같아요. 네. 연속성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을까가 가장 의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초에도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한번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았고 또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이슈가 좀 있는데 다만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는 AI 시장이 커지고 소프트웨어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우후죽순 움직였어요. 뭐 정말로 이 회사가 그쪽에 대해서 얼마나 기술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어떤 기업하고 협업 관계를 했었다. 뭐 이런 것만으로도 막 주가가 뭐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일정 부분 옥석가리가 진행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거대 AI 시장 관련된 거였다면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소규모 AI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좀 있고 또 그 짧은 시간이지만 뭐 한 1년, 뭐 6개월 사이에 어떤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이게 뭐 호응을 좀 나름대로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었던 부분 그런 데이터가 있는 레퍼런스가 쌓인 기업들은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도체는 언젠간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투자라는 게. 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영원히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주목해보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20년 전의 주가랑 비교해본다면 계속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쪽 시장에서 그런 기업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폴라리스 그룹 아마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질문 한번 드려봤고요. 같은 주제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삼성 메디슨이 프랑스 AI 진단 기업인 소니오를 인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딥노이드가 급등이 나왔는데 뷰노도 한 2.9%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루닛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엇갈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전망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중요한 건 삼성 메디슨 같은 경우는 우선 진단기계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단기기에 관련된 거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은 누가 얼마나 많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초음파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그 CT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찍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이기는 게임인데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학습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받쳐준다라고 판단이 돼서 올라가는 것. 즉 이미지하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스캔에 관련된 쪽이 강하면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다른 분야다 그러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거는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료 AI 어제 이슈가 있어서 여기까지 좀 짚어봤고요. 잠시 후에는 오늘의 승부볼 종목들도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운주입니다. 그래도 요즘 들어서 좀 잘 가고 있습니다. BDI 지수도 그리고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도 좀 올라가면서 흐름도 괜찮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 가져가 볼까요? 예,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일단은 피난처라 그러죠. 세이프 헤이븐이라 부르는데 이런 그 해운주가 이제는 그동안의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삼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그 기업들 그리고 증시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피난처로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연초에 일단 운임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게 그 뭐라고 하기 좀 그런 것이 원래 해운주들은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대형주 선사들도 당연히 그만큼 손실이 나는데 참 놀라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일부 그 선사들 같은 경우엔 그 어려운 시기에 흑자를 낸 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60에서 70% 정도는 보통 1분기에 적자가 나는 게 일상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또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경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재밌는 게 이제 3월 들어서부터 이제 중동 리스크가 생기면서 거기에 따라 이제 운하를 못 썼잖아요. 수에즈 운하를 못 쓰니까 밑으로 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추가 운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네. 이 수에즈 운하가 한번 난리가 나면은 그만큼 이제 운임 오히려 해운주들은 그만큼 추가 요금을 달라 그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매출도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장기화된다 그러면 해운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봐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 즉 팔레스타인하고의 분쟁, 그 다음에 여기에 뒤에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이제 그 어떤 알력,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현재 이 부분이 전혀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당분간은 해운주들이 상당히 그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향후 이제 앞으로 그 관련해 가지고서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원자재들 특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전력 설비나 전선 원자재 특히 이제 구리 그다음에 백금 그리고 팔라듐 그다음에 이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철광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연, 니켈 같은 것들도 역시 영향을 좀 받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에 관련주들이 또 따라가서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해운의 운임 상승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고 이에 따라 앞으로 최소한 2분기 혹은 3분기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요즘에
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도 좀 궁금한 게 이제 흥하해운을 좀 보면 예. 이제 예멘에서 이제 그 중동만 쪽 중동 그 뭐라 그러지 흑해라고 하나요? 아, 중동 그 중동 호르무즈 말이죠. 호르무즈 해협 네. 그쪽에다가 지금 미사일을 자꾸 쏴가지고 네. 이제 상선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흥하해운이 그래서 급등을 했는데 어떤 뉴스를 보면 흥하해운은 별로 상관없다. 근데 이제 주가는 오르잖아요. 네. 그 이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좀 해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기 잠금상선이라 그러죠. 시노코가 일단은 그 대주주로 있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물량을 좀 내놓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그 일단 중동 지역에 특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흥하해운에 미사일을 맞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말 이란은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배에 어떤 국적인지 국적도 그렇지만은 이게 어느 배인지 정확하게 보고서 얘 쏴도 돼 아니야 요거를 저 정도는 가릴 눈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했다 그러면 만약에 흥하해운에서 이제 미사일 맞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말 중동은 난리가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석유 회사 경영진을 만나서 10억 달러를 내놓으면 네. 이제 뭐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LNG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얘기도 했어요. 수출허가 보류까지 풀 거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해운사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봤을 때 국제 시세로는 LNG 즉 천연가스는 엄청나게 바닥으로 가 있는 게 사실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LNG가 저공해다 보니까 앞으로 발전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선박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MO 2020에 따라서 저유황 벙커CU를 지금 써야 되든가 그게 아니면은 이제 친환경 추진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력 추진선을 하는 거 그다음에 LNG 추진선 그다음에 이제 수소 추진선까지 즉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메탄올 추진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조선이 먼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앞으로 이제 해운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해운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승부주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승부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 선정해 주셨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 플리토, 김성규 전문가님은 HMM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전략부터 세워보겠습니다. 종목은 플리토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 전략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뭐 플리토는 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언어 관련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일단 주요 국가의 언어 차이에서 나오는 소통의 문제를 해소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북미 지역은 당연히 영어를 쓰겠지만 뭐 남미 지역은 뭐 스페인어라든지 이런 쪽이 더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거든요. 유럽도 각국의 언어가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아시아도 뭐 중국도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차이를 좀 해소해주는데 시장을 선점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173개국의 25개 언어 서비스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게 거래 상대자는 아직 이제 발표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애플이 아닐까라고 좀 평가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IT 기업과 최대 규모 말뭉치 계약을 좀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기술력이 좀 확인되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업스테이지하고 플리토하고 다국어 LNM 모델 개발도 좀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소규모 서비스 AI 서비스라면 대규모 기반의 AI 데이터 AI 관련된 시장에도 플리토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면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여행 갔을 때 동시 통역, 뭐 번역, 뭐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지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주가가 연초에 1월 달에 삼성 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다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이제 하락보다는 최근에 다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이런 그 분위기가 좀 최근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AI 시장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1차 목표가 한 4만 5천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3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한 번 정도 분할 매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언어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유명한 종목이죠. 플리토 목표가 4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HMM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 중에서는 대장주 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어떤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일단 그 프랑스에 있는 ESG 관련돼 가지고서는 에코바디스에서 이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ESG 평가가 1위가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플래티늄 등급을 획득을 했다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건데 이 해운사들이 보통 이제 이런 ESG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어느 정도 그 평가를 잘 받으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상당히 좀 가산점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IMO 2020 같은 경우 지금은 비록 ESG가 글로벌 스탠다드는 없지만 어쨌든 유럽향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평가를 받았을 때는 앞으로 상당히 이제 그 실적에 대해서도 들어줄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비용이 좀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좀 더 매출이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해운 운임이 지금 현재 2차 상승기에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해가지고 보통 분기별로 해가지고서 여기에 맞추어서 운임을 책정하고 나면은 그 운임에 맞춰서 분기별로 해서 3개월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 고맙게도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나준 덕분에 그게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거기다가 다시금 2차로 이제 그 지금부터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많은 그 여름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따라 선적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2차 상승기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차트 보시게 되면은 동그랗게 해가지고 원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 즉 원형 바닥을 간단하게 조그만하지만 대략 한 3개월 정도 자리를 두고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241선을 넘어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넘어가게 된다면은 일단 1차로는 18,5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 이 자리를 넘어갔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 더 높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3,000원까지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제가 잠깐 표시해 놨는데 이전에 있던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여기에 지금 포진해 있거든요. 대략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거래량들이 포진을 했었고 이때 급등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어디냐면은 굉장히 낮은 섹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한참 위에 지금 위에 쌓여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승부주로 HMM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일단 올 초에 매각 작업을 하려고 했다가 걸림돌이 됐던 부분이 연구체 부분이었는데 오는 5월 24일에 전환사채를 전액 중도 상환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상환 예정일 이전에 만약에 채권단이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신주로 지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 이후의 주가의 흐름은 걱정 안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그 HMM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저력이 생각보다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우선 CB를 가지고서 주식으로 전환해서 가령 이게 주가가 희석이 된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충격은 있겠지만은 그 충격에 대해서 오히려 물량을 흡수하고선 오히려 밀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특히나 지금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현재 그 우량 주식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가격이 매력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오히려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 유입세로 인해 가지고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밀어 올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예정상 5월 24일로 중도 상환 중도 상환할 예정이라는 부분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작지만 강한 AI주 살펴봤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요즘 흐름 좋은 해운주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플리토와 HMM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